황금빛 인생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아. 활력을 유지하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사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으로 활력 유지하기. 둘째, 두뇌 건강을 위한 독서 앤드 사고력 훈련. 셋째,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과 마음 챙기기.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트레스 줄이기. 다섯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더 즐겁게 살기. 이제부터 하루하루 활력 넘치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70세에도 활력 넘치는 법.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 실천하기.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의 시작. 활기차게 운동하는 시니어들. 건강한 시니어들의 일상 산책, 요리, 독서, 여행. 나이는 숫자일 뿐. 이라는 문구 등장. 70세에도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인터뷰. 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피곤함을 이유로 활동을 줄이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까요? 건강한 시니어 vs 무기력한 시니어 차이는 무엇일까?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는 시니어 vs 늦잠을 자고 피곤해하는 시니어. 정원에서 활기차게 가꾸는 모습 vs 소파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는 모습. 건강한 시니어들은 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반면 무기력한 시니어들은 늦게까지 TV를 보고 늦게 일어나고, 움직이기 귀찮아 운동을 피하고, 자극적인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고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70세에도 활력 넘치는 시니어들의 공통적. 70대에도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모습,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동호회에서 즐겁게 소통하는 시니어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에도 활력 넘치는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1.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있다.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요가, 스트레칭을 실천한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 감소를 방지한다.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3. 뇌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한다. 독서,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 도전으로 두뇌를 자극한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퀴즈, 퍼즐 등을 즐긴다. 4.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행복을 즐긴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는 마인드로 삶을 적극적으로 산다. 5.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3세, 활기찬 시니어.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마인드셋의 중요성. 70세에도 활기차게 여행하는 시니어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시니어의 인터뷰.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몸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몸도 따라 무기력해집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내 몸을 돌보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실천하기.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건강한 샐러드 앤드 영양식 준비하는 장면, 독서 퍼즐 맞추기,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10분만 산책해 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을 해 보세요. 오늘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어보세요. 하루 10분 책을 읽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사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아침 산책을 하는 시니어들.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따라하는 모습. 헬스장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장면.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70세 이후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혈압이 안정적이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체력도 좋아집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혈관이 약해지며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근육 감소는 건강의 적신호. 50대, 60대, 70대의 근육량 변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애니메이션. 7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고 70세 이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부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관절과 척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쉽게 찌고 혈당과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운동 습관 만들기 3단계 접근법. 아침 산책하는 시니어.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장면.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 자, 이제 여러분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3단계 운동 습관 만들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2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집에서 간단한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을 먼저 해보세요. 실제 사례, 김순자님 70세, 운동 초보. 예전에는 운동이 귀찮아서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하루 40분씩 산책을 하고 있어요. 2단계 근력 운동 추가하기. 걷기와 스트레칭에 익숙해지면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물병을 이용한 가벼운 덤벨 운동, 3단계 운동을 습관화하기 운동 친구 만들기. 혼자 운동하면 쉽게 지루해지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운동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동호회나 그룹 운동을 참여하면 꾸준히 지속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박영수님 72세, 건강한 시니어. 혼자서는 운동이 잘 안 되었는데 친구들과 아침에 걷기로 약속을 하니까 매일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하는 시니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3가지 방법 정리 화면.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10분만 산책하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10회.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시작하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목표. 1.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기. 2.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 도전하기. 3. 함께 운동할 친구나 가족 찾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일 아침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뇌 건강을 위한 두뇌 운동 앤드 독서 습관. 책을 읽는 시니어들의 모습. 퍼즐 맞추기, 퀴즈 풀기, 새로운 언어 공부하는 장면. 악기 연주를 배우는 모습.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이걸 왜 여기에 뒀더라? 방금 하려던 일이 뭐였지?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하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두뇌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도 머리를 또렷하게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3가지 두뇌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두뇌 운동이 중요한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애니메이션. 두뇌 운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기억력 차이 비교.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두뇌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꾸준한 두뇌 운동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두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두뇌 운동 3가지. 다양한 두뇌 운동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의 모습. 두뇌 운동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래픽.
두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기억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단계 매일 30분 독서하기. 책을 읽는 것은 두뇌 운동의 기본입니다. 소설, 역사책, 자서전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실제 사례, 이정자 님 72세. 독서 습관 유지. 퇴직 후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책을 읽고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책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2단계 두뇌를 자극하는 퍼즐 앤드 퀴즈 풀기. 스도쿠, 십자말풀이, 숫자 퍼즐 등은 두뇌를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퀴즈 게임이나 보드게임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철수님 70세, 스도쿠 마니아.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스도쿠 문제를 풀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점점 더 빨리 풀 수 있게 됐어요. 하루 10분 퍼즐 풀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김순희 님 74세. 피아노 배우기 도전. 예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안 따라줬지만 지금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세요. 두뇌 건강을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기. 간단한 독서,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장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 정리 화면.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 책 읽기, 10분 동안 퍼즐이나 퀴즈 풀기,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목표. 1. 관심 있는 책을 골라 하루 30분 읽기. 2. 스도쿠, 십자말풀이, 퀴즈 풀기 시작하기. 3. 악기,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뇌 건강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세요. 3.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담은 식탁.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는 시니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요즘 입맛이 없고 밥맛이 줄었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활력과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시니어들의 모습. 가공식품과 건강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여러분이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몸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 자극적이거나 가공된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3단계 실천법.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과정. 시니어가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장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건강 식습관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신선한 재료 중심의 식사하기.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실제 사례, 김정희님 71세, 식습관 개선 후 건강 회복. 예전에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오늘부터 신선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2단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한 물 마시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컵으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제 사례, 박영수님 74세, 수분 섭취로 활력 회복. 전에는 물을 잘 안 마셨는데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훨씬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부터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실천해 보세요. 3단계 하루 3끼를 균형 잡힌 식사로 유지하기. 아침을 거르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 견과류, 식이섬유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제 사례, 이명호님 75세, 식습관 개선 후 건강 유지. 한 끼를 대충 때우던 식습관을 고치고 천천히 씹으며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졌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기. 균형 잡힌 식사를 차려 먹는 모습.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3가지 방법 정리 화면.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기.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아침, 점심, 저녁을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지하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목표. 1.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앤드 단백질 섭취하기. 2.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실천하기. 3. 천천히 씹어 먹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긍정적인 마인드 앤드 스트레스 관리. 아침에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니어. 공원에서 산책하며 명상을 하는 모습.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웃는 장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예민해졌어. 걱정이 많아져서 자꾸 불안해지고 우울해져. 사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 비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건강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 활동을 둔화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신체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앤드 스트레스 관리 3단계 실천법. 감사 일기를 쓰는 시니어. 명상과 심호흡을 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 5 내지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적히기.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뭐였지? 하고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 등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정자님 70세 감사 일기 습관.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생각보다 행복한 순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부터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2단계 명상 앤드 심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박철수님 73세 명상 습관화. 아침마다 5분 명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 5분만 조용히 앉아 명상해 보세요. 3단계 사람들과 대화하며 감정 공유하기. 혼자서 고민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5세 동호회 활동 중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외롭지 않고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앤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기.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 명상과 심호흡을 따라하는 장면.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적히기. 하루 5분 명상 앤드 심호흡 실천하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목표. 1. 아침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히기. 2. 하루 5분 눈 감고 명상 앤드 심호흡하기. 3.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이야기 나누기. 작은 실천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5. 사회적 활동 앤드 인간관계 유지.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시니어들.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는 장면. 가족과 화상 통화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법 앤드 사회활동 참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가? 외로움이 건강을 해친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is. 친구들과 활기차게 어울리는 시니어 비교. 사회적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 여러분, 혹시 외로움도 병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활동 앤드 인간관계 유지 3단계 실천법.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시니어들.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가족,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사회활동 참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동호회 앤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가까운 문화센터, 복지관,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정자 님 71세, 여행 동호회 회원. 혼자 있으면 심심했는데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삶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지금 가까운 동호회를 찾아보고 참여해 보세요. 2단계 가족 앤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지는 않았나요?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통화, 문자, 카톡 메시지를 이용해 자주 소통해 보세요. 실제 사례, 박철수님 74세,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습관. 예전에는 자식들이 바빠 보여서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연락하니까 손자, 손녀도 더 자주 찾아와서 기쁘더라고요. 오늘 가족에게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3단계 봉사활동 앤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남을 돕는 일은 내 삶에도 큰 의미를 줍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관, 교회 사찰, 비영리 단체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님 76세, 지역 봉사활동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봉사활동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활동 앤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기. 친구와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 동호회 모임에서 즐겁게 활동하는 시니어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회적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동호회 또는 모임 찾아보기,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목표. 1. 관심 있는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보고 가입하기. 2.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묻기. 3.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기.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실천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6. 마무리. 지금 바로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시니어. 오늘 소개한 5가지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장면들 운동, 독서, 건강한 식사,
명상, 사회활동,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라는 문구 등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귀찮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너무 어색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5가지 핵심 건강 습관 정리. 건강한 시니어들이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화면. 1.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아침 30분 걷기. 실내 스트레칭으로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기.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허리와 무릎 건강 지키기. 이 두뇌 건강을 위한 독서 앤드 두뇌 운동. 매일 30분 책 읽기 앤드 퍼즐 풀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3.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4. 긍정적인 마인드 앤드 스트레스 관리.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적기 앤드 하루 5분 명상 실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긍정적인 생각 유지. 5. 사회적 활동 앤드 인간관계 유지. 관심 있는 동호회 앤드 봉사활동 참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관계 유지. 실제 사례. 이정자님 70세 건강한 습관 실천 중.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 is. 하지 않는 사람의 1년 후 비교 화면. 처음엔 어렵지만 꾸준히 실천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두뇌 활동을 계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억력 차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면역력 차이. 이 모든 차이는 결국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행동 지금 시작하세요. 시청자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정리.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3가지 행동. 1. 아침에 10분만 산책하면서 건강한 하루 시작하기. 2. 가족,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기. 3.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적어보며 긍정적인 마음 갖기기. 이 3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요. 진행자가 시청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마무리.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는 문구 등장. 여러분,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앤드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실천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